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행성의 건강은 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저 멀리 우주에서 위성을 통해 우리 행성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지켜보는 정말 놀라운 기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 이 거대한 행성의 건강검진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 행성의 활력 징후.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 지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이 현대적인 관측 기술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맞아요.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눈, 즉 위성을 쓰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우리 몸속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위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청진기로 우리 행성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거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개척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나사의 테라 위성과 아쿠아 위성입니다. 1999년에 올라간 테라, 그리고 2002년에 그 뒤를 이은 아쿠아. 이 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지구 감시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선구자들은 대체 뭘 봤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다의 온도는 어떤지, 대기의 상태는 물론이고요. 지구 전체의 에너지 균형, 그리고 거대한 물의 순환까지. 말 그대로 지구의 핵심적인 활력 징후를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측정한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시대를 좀 더 현대로 옮겨와서 새로운 세대의 감시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전문화되었어요. 특히 대기오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그들의 눈을 고정하기 시작했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1999년 나사의 테라가 넓은 범위의 관측을 시작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전문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보세요. 한국, 미국, 유럽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힘을 합쳐서 대기질 감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주목해야 할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의 천리안 이비호입니다. 2020년에 발사됐는데요. 이 위성은 무려 36,000km 상공에서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돌면서 마치 CCTV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질을 24시간 내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대기를 위한 글로벌 공동 감시망인 거죠. 마치 동네를 지키는 자율방범대처럼 각 나라가 자기 지역을 책임지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의 하늘을 지키는 겁니다. 이 조합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보세요. 한국의 천리안 이비호가 동아시아를 딱 맞고 미국의 템포가 북미 대륙을, 그리고 곧 합류할 유럽의 센티넬4가 유럽을 커버하는 거죠. 이 세 위성이 딱 제자리를 잡는 순간 드디어 북반구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거대한 대기 오염 감시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협력이에요. 자, 그럼 이 멋진 위성들이 하늘 위에서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위성들이 보내오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어로졸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철에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먼지,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까만 그을음, 심지어 바다의 소금 입자까지 전부 에어로졸이에요. 이게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 공기의 질이 확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위성이 하는 마법 같은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에어로졸의 움직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 지금 이 지형에 에어로졸 농도가 엄청 높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힘이죠. 다음은 오존입니다. 오존은 진짜 두 얼굴의 사나이 같아요. 저 하늘 높은 곳 성층권에 있을 때는 우리를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는 고마운 보호막, 우리 편이죠. 그런데 이게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섞이면 그때부터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나쁜 오염물질로 돌변합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역할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이 하는 일이 또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지구의 소중한 천연 자외선 차단제인 이 오존층에 구멍이 나지는 않았는지, 잘 발라져 있는지 계속해서 하늘에서 지켜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바로
각종 오염 가스들입니다. 이름은 좀 복잡하죠.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즉 화석연료를 태울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나쁜 가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모그나 산성비의 주범들이죠. 위성 데이터가 정말 대단한 게 바로 이런 오염물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범인을 그야말로 콕 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모그가 꽉 막힌 도로의 자동차들 때문인지 아니면 저기 저 산업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건지 그 근원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탐정 역할을 하는 거죠. 좋아요. 지금까지 위성이 뭘 보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그냥 숫자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그 강력한 힘을 한번 보시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겠죠. 위성은요, 지구 전체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까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바로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들이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하고 같이 모여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는요, 정말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산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어디부터 불을 꺼야 할지, 바람은 어디로 불어서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 알아야 하잖아요. 바로 그때 위성이 하늘에서 실시간으로 전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죠. 이게 비단 거대한 문제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 안에서도 유난히 더 뜨거운 곳, 바로 열섬 지역을 위성이 정확하게 찾아내줘요. 그럼 저기에 나무를 더 심고 공원을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더 똑똑한 도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 볼까요? 결국 이 모든 기술과 데이터의 미래는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걸 다 같이 모아서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죠. 위성이 쏟아내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는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로 다시 태어납니다. 먼저 위성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쏴주면 이걸 지상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슈퍼컴퓨터가 빛의 속도로 분석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 이 분석 결과를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 정책 결정자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공유가 변화를 만드는 핵심이죠. 자, 이제 우리 손에는 우리 행성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걸, 혹은 건강하다고 속삭이는 걸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청진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 행성에 보내는 이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옮길 만큼 현명한 존재일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